2018년 4월 1일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때렸습니다. 강남 집값이 꺾였어요. 다들 끝났다고 있습니다. 근데 딱 4개월 뒤 서울 집값이 역대급으로 폭등합니다. 2020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지금 2026년 다시 그 4개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정책이 왜 4개월밖에 못 버티는지, 지금 시장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댐입니다. 수요라는 물을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물은 계속 차오릅니다. 통화량은 멈추지 않고 늘어나고 공급은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댐이 버티는 시간은 길어야 4개월입니다. 4개월이 지나면 댐은 터지고 물은 이전보다 더 높은 곳까지 차오릅니다. 이게 4개월의 법칙입니다. 자, 과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1일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공언했어요. 실제로 그해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선거 전까지 집값을 잡아야 할 정치적 명분이 확고했습니다. 초기 반응은 어땠을까요? 서울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진짜로 안정됐어요. 매수세는 위축됐고 호가는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정책이 먹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정책 시행 후 딱 4개월이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폭등 수준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댐 뒤에 쌓여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억눌렸던 수요와 매물 잠김 현상이 동시에 터져나온 결과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동산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시장에 미치는 단기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에요. 댐의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20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6월에 양도세 중과를 더 확대했어요. 10에서 20%를 20에서 30%로 올린 거예요. 시장은 일시적으로 관망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4개월 뒤 전국적인 불장으로 전환됐어요. 댐을 더 높이 쌓았는데 물이 더 많이 넘친 겁니다. 표로 정리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강남권 하락 및 안정, 4개월 후 서울 전역 폭등. 2020년 6월 양도세 중과 악대, 일시적 관망 및 하락, 4개월 후 전국적 불장 전환. 패턴이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6년 현재, 선거와 정책적 규제가 맞물리면서 핵심 지역이 하락 전환됐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의 말발이 먹히는 시간은 한 달에서 길어야 4달입니다. 5월 9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댐이 막고 있는 건 심리예요. 근데 심리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통화량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중 통화량은 멈추지 않고 늘어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주식시장은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글로벌 자산시장이 들썩이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만 안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자본의 흐름을 거스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둘째, 공급 절벽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지표는 절망적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아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착공해도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려요. 지금의 공급 부족은 향후 3년에서 5년 뒤에 공급 대란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는 핵심지로 몰리는데 그 핵심지에 집을 지을 땅도 지을 사람도 없는 상태가 심화되고 있어요. 댐 뒤에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통화량은 계속 늘고 공급은 계속 줄고 댐만 높이 쌓아봤자 터질 때의 충격이 더 커질 뿐이에요. 근데 많은 하락론자가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 부동산의 몰락을 예언합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온다고요. 이 주장 한번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이미 옛말이에요. 2013년 아베노믹스 이후 도쿄 주요 23구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매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을 보세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서울. 2014년을 기점으로 동조화되어 함께 움직였어요. 우리가 특별히 유별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자산가치 재평가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일본조차 오르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수도권의 핵심 아파트가 가치를 잃을 거라는 공포는 통계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자, 그러면 2026년 현재 데이터를 직접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돼요. 강남, 용산 등 핵심 지역이 하락절하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파란색이죠. 근데 이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특성상 호가와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강하게 반영되거든요. 정책적 압박으로 매수자가 관망세로 돌아서자 급한 집주인들이 내놓은 낮은 가격의 매물이 통계적 하락을 만들어낸 거예요. 댐 앞에 물이 잔잔해 보이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댐 뒤에는 물이 미친 듯이 차오르고 있는데 앞에서 보면 조용해 보이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강남 4구가 파랗게 질려 있을 때 주변부와 수도권 월각은 여전히 뻘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지가 규제와 정책에 묶여 주춤하는 사이 실수요자들은 조금 더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주변부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과거에는 강남이 치고 나가면 주변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주변이 키 맞추기를 하며 핵심지의 반등을 뒷받침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뒤편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이들은 젊은 청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끌과는 결이 달라요. 이들은 과거의 상승장을 목격하며 학습 효과를 얻었고 현금의 가치 하락을 뼈저리게 체감한 세대입니다. 현재 저가 아파트와 수도권 외곽의 가성비 단지들은 거래량이 상당 수준 회복됐어요. 통계에 잡히는 하락 수치와 현장에서 느껴지는 매수 열기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젊은 수요자들이 핵심지로 진입하기 전 징검다리 삼아 매수하는 단지들은 이미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실전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멈춰서서도 안 됩니다. 시장에 나가보시면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급함에 쫓겨 아무 집이나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4월 중순이라는 데드라인을 기억하세요. 5월 초순까지 계약이 마무리돼야 세금 문제나 정책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매물이 많습니다. 4월 중순이 지나면 급한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매도자들은 다시 버티기 모드로 돌입합니다. 협상력이 매수자에게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둘째, 2년 뒤, 그리고 평생을 보세요. 우리가 집을 사는 건 4개월에서 5개월 뒤에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최소 2년은 보유해야 하고 내 집 마련은 평생의 거주 안정을 위한 기초 자산이에요. 단기적으로 4개월에서 5개월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년 뒤, 5년 뒤의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가격이 비쌀까요? 역사적으로 그때가 제일 쌌다는 말은 늘 시장이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 나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조적 공급 부족, 지속적인 통화량 증가, 그리고 정책 유효 기간의 만료. 이 세 가지 신호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2018년에도 2020년에도 댐은 4개월 만에 터졌어요. 2026년의 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모두가 하락을 외치고 정책이 시장을 짓누를 때 통계 이면의 흐름을 읽고 발을 내딛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